대표적인 사례로 처음에 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은 농지에 닿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cm 거리를 유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쉼터 위치를 필지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도로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한 업무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도로에 맞닿은 곳이 소음과 먼지가 있어서 체류형 쉼터를 짓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과 맞지 않는 세부적인 개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체류형 쉼터에 어울릴 만한 농지의 몸값은 슬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미경 경매레토 18호 물건인데요. 물건의 최저 가격이 3,400만 원 정도였지만 6명이 몰리면서 4,2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100평 정도의 농지지만 도로에 다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저렴하다라는 인식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낙찰자는 최소한 체류형 쉼터 입지는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체류형 쉼터가 들어설 만한 곳의 입지를 미리 알아보고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이익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체류형 쉼터도 농지 경매를 활용하여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으면 부동산 토지 경매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 중심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들의 주말 농장 활용과 체류형 쉼터로 농지 활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농지의 가격 변동 요인으로 주말 농장과 체류형 쉼터가 꽤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토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도 까다로운 농지법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농지의 거래량 감소는 물론이고 상당한 가격 하락 타격이 불가피했었죠. 솔직히 거래가 되지 않는데 가격이 오를 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을 해제하고 결국 거래 활성화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적,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농지 경매, 토지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면 상당한 투자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만 검색하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선 쉼터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지자체 담당자조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침은 현장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면서 지자체들은 급증한 문의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건축법 모두에 해당되는 설치 규정 특성상 관계 부서 담당자는 물론 쉼터 설치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예비 귀농인, 귀촌인, 심지어 농지 투자자까지도 어리중절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처음에 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은 농지에 닿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cm 거리를 유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쉼터 위치를 필지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도로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한 업무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도로에 맞닿은 곳이 소음과 먼지가 있어서 체류형 쉼터를 짓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농지 경매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을 할 수 없는 현황도로는 대부분 찬밥 취급이었는데 지금은 현황도로가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맹지 농지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낙찰 가격이 예상을 웃돌고 있는 것은 이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수에 반영되지 않는 체류형 쉼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별장 개념으로, 때로는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수요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설치 면적은 연면적 33제곱미터이니까 10평 정도이고요.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고 영농 의무도 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연면적과 별도로 허용되고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입주 기준이 적어도 현항도로와 접할 것. 여기서 현항도로는 건축법의 도로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도로와 비슷한 길만 있으면 농지에 체류용 쉼터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존치 기간이 12년이 도래한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큰 문제가 없으면 존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점이 크다 보니까 관광지 인근 농지, 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농지는 경매 농지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체류용 쉼터로 인기가 있을 만한 곳의 가격은 이미 올랐거나 현재도 오르고 있는 중이 될 것입니다.